안녕하십니까. 여론의 모든 것 여론고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구독 꾹꾹꾹꾹 눌러주시고요. 또 응원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치권 현안, 또 정치권에서 궁금했던 것을 데이트로 시원하게 콸콸콸콸콸 분석하는 여론고수 시간입니다. 자, 이제 또 궁금해지는 게 총선 하면은 또 인물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도 총선을 좀 더 진두지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뭐 혁신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사람들 등등등 뭐 온갖 인물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단연 국민의힘에서 주목을 받는 인물, 그 사람 한동훈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인데요. 지금 국정감사에서 태도를 보고서 탄핵소추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또 으름장을 놓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또 자세를, 본인의 이 소신을 전혀 굽히지 않은 한동훈 장관, 과연 총선에 나갈지 어떨지도 상당히 궁금한데, 그런 여론이 있다면서요?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면서요? 예, 많은 여론조사들이 있었지만은, 예. 이거를 직접적으로 물어본 조사는 좀 없었던 것 같은데. 자, 지금 그래서 한동훈 장관의 결과를 보면은 어떤 총선의 상황이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조사, 뉴델리 PNR 조사에서 예. 한 장관 출마에 대한 반대가 58%, 우리 국민의 예, 전체적으로 찬성은 32%인데, 네. 보면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77%가 반대를 하고, 예. 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57%가 찬성한다. 근데 중요한 건 국민의힘 지지층이잖아요. 국민의힘 지지층뿐만 아니라 중도층, 민심지층이 예. 할 테고,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이 57%라고 한다면은 생각보다는 압도적이진 않다. 아주 실질적으로 않네요. 그렇죠. 압도적으로 하면 65% 이상은 좀 돼야. 거의 한 70% 가까이 돼야 우리가 압도적이니까, 거의 65%라는 얘기가 3분의 2잖아요. 예. 66%가 3분의 2니까 그 정도는 돼야 3명 중 2명은 돼야 압도적인데, 그렇지 그래서 않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대해서 좀 관련된 발언이 나오지 않으니까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뜨뜻미지근한 건 아닐까요? 발언이 안 나와서. 예. 그럴 수도 있고,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한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니까, 예. 지금의 역할에 더 충실해 줬으면, 더 잘 어울린다. 어울린다기보다 지금 역할이,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이 생각하는 지금의 역할이 뭐예요? 잘한다. 지금 이재명 대표 수사도 해야 되고, 또 검수 완박이 된 것도 좀 되돌려놔야 되고. 다른 거 다 떠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한 장관이 이제 맨 앞에 원천하가 다 아는 일을 서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시원한 결말을 기대를 하겠죠. 그거에 대한 시원한 결말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의견도 있을 거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본인이 총선 나간다라고 만약에 얘기하면 그날로 법무부 장관 그만둬야죠. 그만두고, 그러면 또 이제 보수층들도 전폭적인 지지로 갈 수도 있을 거고. 근데 또 일부에서는 또 뭐하러 총선 나가나, 또 이제 나가면 어차피 그렇다고 한 장관이 이게 텃밭이나 지지 기반 당선되기 쉬운데 나갈 건 아니잖아요. 서울로 본인 기반도 그렇고 서울 수도권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럼 나가서 혹시라도 떨어지면은 향후 다음 스텝에서 꼬일 텐데. 그러지 말고 좀 아껴두자. 이제 그런 생각도 또 일부에서는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지지자들은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가 이렇게 높은 거 보면. 야당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또 이재명 대표 수사 관련해서 곳곳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맞서 있는 것이 한동훈 장관의 모습이니까 민주당 지지층들이 한 장관 출마에 대해서 반길리는 만무할 테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 장관이 뭐를 해도 싫은 거죠. 뭐를 해도 싫은 거예요. 뭐를 해도. 자, 여하튼 여론조사 결과는 그렇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이 여론조사 상황을 감안하고서라도 한동훈 장관의 미래입니다. 자, 한 장관이 과연 총선 출마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한 장관에 대한 주제를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한 장관이 만약에 나오면 이게 그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까요, 어떨까 이런 질문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예, 예. 지금 뭘 물어봤죠? 저한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를 물어봤죠. 그렇게 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아,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군요. 아니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러면은 네. 그건 본인 마음이지 내가 어떻게 알아?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까요, 어떨까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봐야 내가 분석을 하지. 제가 좀 딸립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도움이 되면은 지금 상당히 열세 분위기잖아요. 예. 수도권 특히 중심으로 그 열세 분위기가 반전이 될 수 있느냐. 뭐 그냥 뭐 조금 도움된다. 그거 갖고 나오겠어요? 완전히 이제 그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그 히든 카드다. 그래야 나오지.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 정도가 될 거냐? 네. 그 정도가 될 거냐? 라고 물어봐야지 내가 대답을 하지. 대답을 해 주십시오. 저는 뭐 어느 정도까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분위기 반전에 도움이 될 거다. 오! 상당한 분위기 반전. 그러면 출마에 대한 이유와 근거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당을 위해서라도. 그렇죠. 아하. 그거는 지금의 열세 분위기를 뭐 일거에 뒤집다라고까지는 뭐 장담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이 전반적인 분위기를 이게 야당이 다운돼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여당이 다운돼 있는 부분, 그리고 또 여당 지지자들의 기세를 피게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는 상당히 이제 좀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게. 아니 지금 홍 기자님 분석이 대단한 것이 그렇다면은 한 장관이 스스로의 결단을 해보면 당에서의 끊임없는 요구, 한 장관 출마해줘요. 우리 총선 이겨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한 장관의 거취 표명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 당의 뜻에 따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이럴 때 결정이 내려질 수 있겠네요. 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그런 발언을 할 리가 없죠. 아니, 그러니까 비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라도 그렇게 뭐 얘기할지는 뭐 내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당내에서도 아까 얘기한 대로 고려가 있겠죠. 지금의 일에 더 충실하는 게 나은지,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스텝을 위해서 좀 아껴두는 게 나은지, 뭐 아니면은 뭐 영원히 뭐 정치를 할 생각이 본인은 없으신 건지, 뭐 그걸 뭐 내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아는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뭐냐면 그 한동훈 장관의 총선 출마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당에서는 지금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는 공천 혁명밖에 없어요.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년 4월까지 대한민국 경제가 좋아지겠습니까? 이게 뭐 대한민국 경제라는 게 이게 뭐 전 세계 경제랑 연동돼서 가는 건데 더군다나 지금 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까지 터지면서 뭐 유가가 지금 뭐 흔들흔들 거리고 뭐 금리가 또 다시 또 미국 중심으로 해서 다시 오르고 뭐 그러면은 또 이제 물가도 계속 안 떨어지고. 그러면 대한민국 경제가 앞으로 한국 정부의 뭔가의 역할을 통해서 이게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 경제 난맥상 속에서 당은 총선의 국면 전환을 위해 한동훈 장관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고, 자, 그럼 출마한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그 출마가 한동훈 장관에게는 그 이후에 자신의 정치 행보에 출마를 안 하는 것보다는 더 도움이 될까요, 어떨까요? 물론 떨어지냐 분야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가 있다. 엄청나게 달라지겠죠. 뭐 일단은 제 생각으로는 이 떨어지고 붙고는 뭐 그때의 분위기나 또 본인의 또 뭐 정치 캠페인, 선거 캠페인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엄청나게 달라지겠지만, 이제 만약에 뭐 대선에 나가기 위해서 지금은 좀 이 숨을 죽이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보다는 일단은 총선에 나가는 게 더 본인의 그 다음 스텝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게 만약에 안 나갔을 때 물론 이제 가장 좋은 경우의 총선에 안 나가고도 국민의힘이 이기는 거죠. 그러면은 뭐 본인이 굳이 나갈 이유가 없을 테고. 근데 그럴 경우에도
당내나 아니면 그 보수층 중심으로 그런 생각일 거예요. 뭐 한동안 안 나왔어도 이겼네? 그러면은 뭐 다음 대선에서도 뭐 다른 홍준표, 뭐 오세훈, 원희룡 뭐 다른 예. 뭐 주자들 특히 원희룡 장관은 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예. 아니 원희룡 장관은 나와서 당선이 되고 그 수도 뭐 그 국민의힘이 이긴다. 예. 그러면은 야, 그 원희룡 때문에 이긴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안 나왔을 때, 예. 근데 나와서 이기면 나와서 이제 국민의힘이 이기고 본인도 당선이 되면 야 역시 한동훈 때문에 이겼어. 아하.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뭐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예. 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러나 저러나 그리고 뭐 떨어지더라도 아니 그러니까 뭐 본인은 당선되고 국민의힘이 지더라도 예. 그래도 뭐 한 번 바쳤다. 뭐 이제 이런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제 본인이 나왔는데 그도 불구하고 본인도 떨어지고 국민의힘도 뭐 완전히 뭐 참패했다. 예. 전반적으로 참패했다. 그러면은 참 난감해지겠죠. 알겠습니다. 종합해 보면은 홍영림 기자의 총괄 분석은 그래도 한 장관이 총선에 좀 나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서로 뭐 전화 주고 받으시죠? 전혀. 서로 번호도 몰라요. 번호도 몰라. 만난 적도 없고 일면식도 정말 없어요. 지금까지 홍영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저는 배추도사 배정찬입니다. 고맙습니다. 네.